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일입니다. 예, 오늘도 한 가지 성공 사례 좀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좀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징계 정직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한 사건인데, 결국엔 양정이 부당하다 해서 처리된 사건입니다. 좀 특별한 점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초는 패소를 했고, 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이 좀 달라졌다라는 점인데요. 제가 늘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뒤집혀질 사건은 뒤집혀진다는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노동위원회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는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확률이 몇 %인데 해도 되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전혀 중요치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 80%가 예를 들어 중앙노동위에서 뒤집힌다 하고 또 법원에서 80%가 뒤집힌다고 합시다. 근데 80%가 뒤집힌다고 내게 뒤집히냐? 안 그래요. 중요한 거는 해도 될 사건인지를 어떤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뒤집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건을 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에요. 이 사례도 좀 그랬던 사례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소 징계 혐의가 우리가 소위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좀 짜친다? 예. 시간에 샤워를 갔다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 혐의 자체가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식사 시간에 업무 추진비 이용해서 직원들과 밥을 먹어서 자기네 식사를 이용을 했다 이런 식의 좀 일반적인 징계가 아닌 혐의들로 많이 그랬어요. 요즘엔 이런 혐의들의 징계가 많아진 이유가 아무래도 직장의 괴롭힘이란 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에는 신고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 정밀도 이런 게 좀 좋아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다른 타인의 동료를 신고할 때도 상당히 건수를 많이 모으고 어떻게 투소하는 방법이 좀 기술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 중 하나예요. 이제 이 사건도 결국 그러했지만 좀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자 사 먹었다고 정직 징계 이렇게 제목을 좀 당했는데, 예, 실제로 그런 내용이 맞긴 맞았습니다. 예.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서장으로서 일정 과자, 차 구입 비용에 대해서 좀 이 회사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음료는 되는데 과자는 안 되는 회사가 이런 규정이 있다던데, 관건만 말하면 이제 이게 전국에 있는 이제 기간에 걸쳐진 사업인데 과자를 안 먹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사가 ABCD 굉장히 많아요. 과자를 안 먹는 데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먹고 왔어요.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음료는 되지만 과자를 안 된다는 이상한 좀 규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음료수를 먹었다 영수증을 끊고 과자를 사 먹는, 좀 그 업무실 가면 이제 탕비실 같은데 좀 이렇게 다가 같은 걸 좀 갖다 놓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분들 알겠지만, 그 문제로 좀 징계 추진했던 그것 때문에 저희가 테마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징계 사유가 굉장히 짜친다 하지만 정직까지 갔다. 요즘 이런 사례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좀 이런 유형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주인공 한번 보시죠. 예, 정년 60세 임금 피크제 도입 대신 공로 연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이 공공기관들에서는 이런 연수가 많은데 어떤 특정한 연역이나 특정한 재직을 하면은 몇 개월간 쉬게 해준다, 또는 많은 경우는 1년 동안 유급휴가를 보내준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회단체 이런 데도 좀 있는데요. 보통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10년 일하면은 한 1년 정도? 10년 일하면 1년 동안 유급휴가를 준다. 괜찮은 제도인가요? 예. 사실은 이 제도는 대부분 폐지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 단 징계를 받으면 이게 다 깨지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죠. 신고가 이루어진 배경이 사실은 사적 좀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로자 A는 C지역 조직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자 직무대로 C지역 조직장으로 이제 발령이 되어졌는데, 관사에서 생활,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게 이제 타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제 좀 왔다 갔다 이제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집으로 왔다가 자기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그랬잖아요. 주말에는 집으로 가고 평일에는 출근하고 이렇게 이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징계 사유로서는 노동자 A가 이제 가족 여행을 이제 가면서 그 전날에 이제 코로나 좀 시국이기도 했어요. 이 당시가 이제 재택근무를 사용해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가족여행을 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회사가 의혹을 좀 제기한 거죠. 가족여행을 가기 전에 왜 재택근무를 썼느냐. 이제 처음에 신고가 들어온 거는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내놓고 해외로 여행을 갔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다른 내용이죠. 신고가 잘못 들어온 거죠. 신고가.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내용은 이제 이건 출입국 관리 기록만 떼면 해외로 안 나온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어떻게 해요? 징계 혐의를 바꾸죠. 예. 재택근무를 쓴 게 이유 없이 썼다. 이제 당시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는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날에 가족 휴가기 때문에 이게 되겠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형사 절차면은 이런 의혹만 가지고는 절대 처벌할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제 징계 절차에서는 다소 강한 의혹만 가지고도 징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징계는 더 광범위하고 뭐 입증에 더 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뭐 참외밭에서 뭐 신발끈 고쳐매지 말아라. 징계 같은 경우에는 신발끈만 고쳐매도 뭐 그냥 유한 징계로 봐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해받을 행동을 좀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내가 징빙을 남겨놔야 되거나 이런 교훈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재택근무에 대한 이유.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분도 이제 코로나의 증상 전조가 있으신 건데 뭐 병원 기록을 남겨놓는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이런 좀 팁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징계 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공로 연수 기회를 놓치게 된 노동자가 이제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렵죠. 근로자 A는 귀국 후 회사의 조사를 받으며 재택근무는 월요일이고 출국일은 화요일이었음을 이제 소명을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이제 바로 이제 변경을 해버리죠. 예. 회사들이 그래요. 징계 혐의를 뭘 제기했다가 뭐 안 되면은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계속 바꿉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인사팀이나 감사팀이나 어떤 큰 조직에서 이분들의 역할은 어쨌든 칼을 뺐으면 썰어야 돼요. 예. 못 썰면은 좀 뭔가 망신인가? 뭐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보통은 이 케이스도 그래서 내용을 바꾼 거예요. 총 6건의 이제 징계 혐의를 같이 묶었는데 이걸 좀 천천히 보고자 하죠. 예. 포인트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하면 다수 징계 사유를 수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사 절차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징계에서는 별로 가리진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둬요. 예. 요즘에 이런 일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도 문제가 되죠. 예, 뭐 저인망쇼로 싹 긁은 다음에 그러면 나올 때까지 한번 나와봐라. 이게 사실 징계 세계에서는 그냥 만연한 일이에요. 진짜 뭐 털을 때까지 털어보겠다 이런 내용들. 근데 뭐 사실 근태만 좀 잘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늘 문제는 이제 안이하게 생각한 것들이 나중에 터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